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교를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쓰던 조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산책을 하면서 이제 쑥을 캤어요. 쑥을 캔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쑥은 뜯거든요. 가위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쑥을 뜯은 이유는 요즘 이제 산책할 때마다 쑥을 볼 때마다 저거 삶아갖고 저물에 발 담그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조금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이제 푹푹 삶아서 조교기 물 속에 같이 넣었거든요. 조교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제가 오늘 진이 쏙 빠졌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진이 빠진 경험은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힘들었다는 표현보다 더 많은 걸 품고 있는 거가 진이 빠지다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힘을 다 써서 기진맥진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이제 국어 사전의 정의가 그래요. 근데 딱 맞아요. 저 진짜 오늘 진이 쏙 빠졌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큰 병원에 다녀왔어요. 왜 갔냐면 12월 말경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이제 50이 되기 전에 이제 내 몸을 좀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비용이 좀 추가되는 것도 좀 많이 넣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결절이 작은 게 좀 많다고 몇 개 있다는 얘기는 몇 년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검사할 때는 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검사, 조직 검사를 권하더라고요. 큰 병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경에 그 소리 듣고는 또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막 온갖 검색을 다 한 거예요. 색친 검사라는 그게 안 아픈지부터 시작해서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막 알아보고 하여튼 성격이 급하니까 당장 그 얘기 듣자마자 가까운 데 가서 색친 검사 잘 한다는 데 가서 그냥 빨리 정체를 알고 좀 편하게 살자라는 마음에 빨리 가서 할까 하는데 주변에 많은 의견이 그래도 큰 병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암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자연스럽게 바로 연결되니까 큰 병원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예약을 했다가 한 번 그 예약 날짜를 바꾼 게 4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오라고 문자를 받고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또 잊고 살다가 문자 받고는 먼 훗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병원 갈 날이 되다니 이렇게 해서 이제 떨리지는 않는데 이 일이 좀 찜찜한 게 빨리 치러야 되는 그런 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아주 그냥 숙제도 아주 밀린 숙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거였어요. 괜히 괜히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할 거면 빨리 해서 해치우자 이래서 이제 10시 15분 예약이어서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이제 1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시간을 이제 그 일로 외출을 하고 왔는데 병원에서는 한 40분? 40분 정도 머무른 것 같은데 진이 쏙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리고 사실 오늘 세친 검사도 못했어요. 그 검색했을 때 큰 병원에서는 당일 못한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기존에 찍었던 영상 보고 의사가 이제 제가 가져갔던 영상을 보고 의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급한 건 아니래요. 자기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정체가 의심스러우니까 마음을 놓기 위해서는 세친 검사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른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음 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검사하고 결과 보는 걸로 2번 병원 다녀오면 되겠거니 했는데 이제 3번이 된 거고 그 3번도 다음 주에 세친 검사하면 2주 후에 결과 보러 또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 날도 내가 잡은 날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이날. 근데 또 봤더니 시간이 정말 애매한 날이어서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여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너무 지쳤어요. 머리도 띵띵 아프고 막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 생각해봤어요. 오는 내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녹초가 됐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늙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인이 이거예요. 생각한 건데 8시 반부터 내내 그 마스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외출할 때 가끔 끼고 그리고 산책할 때는 데일리 마스크라고 해서 약국에서 파는 거 말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좀 그런 방역에 그런 효과는 없는 그런 마스크라도 좀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끼고 산책하다가 그리고 수업할 때는 좀 또 혹시 모르니까 해서 이제 또 약국에서 파는 건 꼈다 한들 그것도 1시간 이렇게 끼고 살았는데 오늘은 그 마스크를 5시간 내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까지 아프길래 내가 숨쉬기가 힘든가? 왜 머리까지 아프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아침에 커피도 못 마시고 일찍 와서 내가 이렇게 힘이 딸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아산병원에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미루려다가 간 이유가 한가할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19로 아산병원에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환자도 있었다는 얘기 듣고 해서 아산병원이 좀 한가할 줄 알았더니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 했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저처럼 처음 가서 이제 많은 사연을 갖고 이제 병원에 방문했겠는데 주기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이미 수술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러 온 분도 있고 저처럼 또 이렇게 초진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산병원 그쪽을 처음 가서 이렇게 설명서가 잘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물어보고 또 이제 내 순서 언제 되나 하고 막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이제 보고 막 긴장은 안 했는데 하여튼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곳에서 긴장을 했나? 하여튼 왜 이렇게 힘들었지? 오늘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수업도 뒤에 오후에 있었던 수업도 취소돼서 마음의 여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커피라도 먹고 뭐 빵이라도 먹고 그리고 집에 갈까 하다가 빨리 1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내 커피 마시고 싶고, 그리고 연수가 며칠 전에 만들어준 케이크 아직도 냉장고에 있는데 그거랑 커피랑 먹으면 힘이 날 것도 같고, 그리고 또 깜보리랑 산책하면 나을 것도 같고 막 이래서 진짜 열심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왔더니 거의 1시 반이 다 된 거예요. 배도 엄청 고팠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처럼 진이 쏙 빠진 경험도 했지만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라면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집에 와서의 안도감, 이제 살겠다? 뭐 온갖 감정이 다 섞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깜보리를 찾아갔어요.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나를 반겨주는 깜보리, 그 눈망울, 라면을 먹고 편한 마스크를 끼고 깜보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죠. 그동안 행복하다 말은 했는데 요 근래 제가 조금 슬슬 그런 산책을 감사하다 하긴 했지만 사실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 경험이 내가 요즘 누리고 있는 이런 산책이며 좀 여유 있는 시간이며 어떤 슬슬 나오려고 하는 어떤 불만 이런 거를 다시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깜보리랑 산책하면서 라일락을 봤는데 서울에 갔더니 벌써 라일락 후드러지게 폈죠.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어요. 오늘 왜 다른 동네 꽃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러는지 이렇게 저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풍경 보면서 책도 읽고 잠도 자고 막 이렇게 그 시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진이 다 빠져갖고 그 예쁜 꽃들도 안 보이고 그 아차산 그 지나갈 때 그쪽 되게 예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록초록하고 막 파스텔 톤의 그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지쳐있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깜보리랑 산책을 하는데 또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 야산에 덜 핀 지금 막 피려고 하는 그 우리 동네 라일락이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그 라일락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풀밭에 핀 이름 모를 그 들꽃에서 핀 그 꽃 너무 예뻐서 와 예쁘다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딸은 정작 쳐다도 안 보고 보리야 일로 와서 봐 했더니 보리 와서 좀 봐주더라고요. 오늘 이 경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온갖 것을 많이 느꼈어요.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책이라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했지만 조금 요즘 어떤 불만이 또 있었냐면, 그거는 좀 아직도 조금 미련은 남는데, 엄마가 친정 엄마가 고관절 수술하고 이제 걷지를 못하고 이제 부축해줘야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내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이번 봄에 엄마랑 꽃구경 가야지.
휠체어를 사든지 빌려서라도 엄마한테 주말에 가서 엄마 휠체어에 태우고 꽃구경, 봄날에 꽃구경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엄마한테 선뜻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엄마는 너무 연로하시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다행히 충청도는 언니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외부인이 자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봄날에 엄마랑 꽃구경 가고 싶었던 거 못하네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내가 지금 보고 감사해야 될 것에서 못하는 것에 자꾸 시선이 갔다가 오늘 병원 나들이 그 40분 나들이 해놓고 진이 쏙 빠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 내가 돌아와서 산책하고 꽃 보고 냄새 맡고 햇살 느끼고 하면서 이제 채웠어요.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일 수 있는데 내 삶이 잘 사는 삶이구나. 나는 이걸로 만족해 하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개구리로 만족할래.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물안 개구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우물에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물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뛰쳐나가서 많은 우물 밖의 것을 만났을 때 결국에는 자기하고 잘 통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또 거기 삶에, 그러니까 개구리의 삶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믿음을 가진 비슷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에요. 아니, 개구리 동물하고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우물인 거죠. 그냥 우물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만 하면 뭐예요? 그냥 그 우물에서 감사하며 행복하면 되는 거지. 왜 우물 밖이 좋다고 하는지, 우물안 개구리를 왜 좀 얕잡아보는지 전 요즘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좋게. 나는 이게 좋아. 진이 쏙 빠지는 짧은 병원 나들이에 제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 문장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사실은 이거는 다른 일화에다 제가 언젠가는 말하고 싶었던 건데 우물안 개구리 뭐 이런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타고르의 그 문장을 말하고 싶어요. 수년 동안 비싼 값을 치르면서 나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높은 산과 대양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내 집 문 앞 잔디에 맺혀있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이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저는 그래요. 요즘 우물안 개구리라고 나를 말할지라도 나는 이걸로 좋게 하면서 타고르의 이 문장은 예전 몇 년 전에 봤을 때부터 좋아서 이제 적어놓은 거지만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게 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괜찮아요. 우물안 개구리가 어때요? 결국에는 밖에 나갔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충전되었습니다. 5시간 짐 빠졌는데 한 2배를 시간을 들여야 충전이 되네요.
그래도 깨달은 게 있으니 감사하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세친 검사를 한다는데 세친 검사가 아니랬어요. 저는 굵은침 검사를 해요. 조금 무섭긴 해요. 왜냐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여튼 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2번 남은 방문 아니면 나중에 뭐 입원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이 깨달음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 집 문 앞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본 사람이거든요. 안녕.